네, 시장에서 보여줬던 장 초반의 상승을 결국 반납하고 말았던 코스피, 여기에 코스닥은 낙폭까지 키우면서 힘이 빠지는 금요일장, 또 거래도 받쳐주지 않는 금요일장이 어김없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다음 주 우리 시장의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고엔스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많이 됩니다. 이번 주에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만한 요인들이 살짝 보이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나오자마자 갑자기 시장이 반응한 적도 있었고,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너무 실적이 좋아서, 그리고 테슬라 실적도 좋아서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진짜 순식간에 그 호재가 사라졌거든요. 네. 이번 주 어떻게 보셨는지 다음 주까지도 한번 전망을 해보죠. 맞아요. 그 앞에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시장이 왜 눌렀느냐. 일단 제 생각은 미국 대선도 있겠지만은 다음 주 BOJ의 역할이 조금 시장에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에다 카즈오 총재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시바 관련 총리도 물론 금융 정책에 대한 완화 스탠스를 보여주기도 했었지만은 일단 가즈오 총재가 좀 강한 스탠스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금 일본의 CPI가 대략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가 있는데 그 말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연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2월 이내에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슈가 결국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결국 또 한 번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예정대로 12월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주 관련 이슈도에서도 이제 인상에 대한 얘기가 설설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주 BOJ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미 대선 이제 관련 이슈가 있는 만큼 일단은 시장은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외국인은 약간 누름세로 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BOJ 통화정책회의가 또 이거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우리 시장이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별로 봤을 때 내일장, 다음 장의 거래는 어떨지 먼저 성적표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10개 중에서 7개 주가 전망 맞춰주셨네요.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70% 적중률 다시 100%로 만회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경영권 분쟁, 제약바이오, 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볼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으로 추려봤습니다. SK하이닉스, 고려아연, 셀트리온, KH항공 순으로 올라와 있네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셀트리온입니다. 아니,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바는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이를 주가에 반영을 못하는 건지 오늘 저희 투자자분들은 뭐야 뉴스 나오고 더 밀리네 상승 유지 못하네 셀트리온이 그럼 그렇지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셀트리온의 주가까지도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실적 발표는 11월 11일 전후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진펜트라 이제 2분기 때는 22억.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북미주 판매가 거의 시작하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봉 관련해서 아마 CVS 이제 했을 쪽과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남았습니다. 그게 조만간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일단은 미국의 PBM 세계사와 사보험, 공보험 모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상황이 아마 10월, 11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3분기 실적이 진펜테라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회사의 하반기 가이던스가 진펜테라 매출이 대략 2,500억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3분기엔 1,000억 원 이상이 나와야 이제 그 가이던스가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점에서는 일단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아라고 하고는 있는데 일단 내년이 지금 5조, 올해가 3.5조 가이던스인데 내년은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5개 제품이 나옵니다. 졸레어,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아일리아 등 해서 총 5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매출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 같고 진펜테라 매출이 혹시나 조금 늦게 어느 정도 속도가 느리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이쪽 시장이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을 좀 맞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가가 굉장히 주춤해서 셀트리온은 아직 아니다 할지라도 아마 다음 달쯤에 ADC 관련해서도 이제 그 공개를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CDMO 관련해서도 어제쯤인가 테와 관련 공급 계약도 1,000억 이제 맺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둘씩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에서 오늘 그 1,000억 원 자사주 이야기는요. 별로 주가의 반응을 도움을 못 줬네요. 그렇죠. 지금 자사주 소각도 저도 처음에 보고 이게 저도 지난주에 사실 IR을 다녀오긴 했습니다. 네. 다녀오고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바라는 거는 사실 그런 자사 소각 같은 주주하는 정책도 좋겠지만은 지금 셀트리온에겐 결국에는 바라는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뭡니까? 실적이 잘 났기 때문에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이지. 결국에는 뭐 ADC도 하겠다. 우리도 CDMO는 물론 예전부터 했지만은 다시 우리 CDMO 사업도 신사업으로 박차하겠다. 그만큼 기대는 있는데 결국엔 숫자로 보여줘야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왜 자사주 소각 추가 취득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냐? 지금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원하는 건 바라는 건 그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강도가 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셀트리온 여기서 다음 장 갈까요? 멈출까요?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의견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말 많았던 젠백스예요. 기사를 보니까 이 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바가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주가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하한가로 마무리했다라는 건 실상 이 임상에 대해서 거의 실패라고 보는 건지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아까 그 공시 내용을 보고 사실 딱 한 문장만 보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임상은 보통 이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글로벌 3상 진행한다라고 하지만은 이상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하한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예전에 헬릭세미스 이제 바이오로메드죠. 바이오로메드도 예전에 임상 3상이 마무리됐고 이와 관련된 뭐 오염 물질이 뭐 전염됐네 다 의미였습니다. 통계적 의미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임상이 실패했다는 의미나 똑같은 의미이고 그러면 젠베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결국 글로벌 임상 3상 시간이 더 1, 2년 더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바로 올리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에 간스텐 바이오텍도 임상 3상이 만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임상 탑라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가 생각보다 유효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젠베스는 당분간 좋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 이미 탑라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임상 3상을 갈지 안 갈지 여부는 이제 향후에 젠베스의 역할이죠. 왜냐하면은 또 3상 하려면 또 돈 많이 듭니다. 근데 임상 2상 자체가 워낙 많은 비용과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에 회사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나 여기에 대한 임상 스케줄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 그래서 스탑 드리겠습니다. 스톱 의견인데 지금 보유자분들은요. 이렇게 하한가 가면은 매도도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매도할 수 있는 안정이 나와줄까요? 아마 팔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때 되면 더 많이 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바이로메드를 들고 계셨던 분, 간스텐 바이오 들고 계셨던 분 일단은 오래 기다리시는 하시더라고요. 오래 기다리고 만약에 삼상에 대한 스케줄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나 가지고 손절해야겠다, 손절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손절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시고 젠베스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하시는 게 향후에 좀 다른 바이오 섹터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젠백스는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시죠. 이번에는 YJ랭크예요. 11.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기업을 제가 어제도 시세급변주로 다뤄봤었는데 뭔가 좀 뚜렷한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맞나요? 결국엔 테슬라죠. 테슬라 뭐 실적 잘 나오고 콩콜에서 뭐 자율주행, FSD, 뭐 스페이스X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는 뭐 2월달에 이제 테슬라랑 이제 스페이스X 쪽에 이제 SMT 기자재를 공급했다. 뭐 그 이슈가 나오면서 현재 추가적으로 발주하겠다를 얘기하고 보니까 고객사는 또 솔라 헬지나 이제 뭐 하만 등 여러 고객사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올 때 좀 세게 나오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테슬라가 생각보다 이번 실적 잘 나오고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치나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꾸준히 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는 일단은 목표가 사양치가 더 커지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SK 하이닉스도 이 SSD 관련된 1조 수주 관련해서 이거는 테슬라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그만큼 돈을 투자를 계속하는 거고 그에 대한 이제 YJ 링크도 그에 대한 수혜가 조금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더니 이력이 부각되면서 테슬라 실적이 잘 나오니까 국내에서는 수혜주로 꼽힌 것 같아요. 뭐 요즘 명신 산업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던데 네. YJ 랭크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저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견입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이 나온 종목이에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0.88% 상승 마감했는데 앞서 LS 일렉트릭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실적도 좀 부진해서 지금 전력에 대해서 과연 이번 실적 시즌 괜찮은 건가라는 걱정이 좀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 이 걱정을 키웠습니까? 아니면 좀 잠재웠습니까? 조금 잠재운 것도 있고 네. 사실 2분기에 우려했던 거는 수주가 40% 감소하면서 사실 조금 쉬어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이미 28년까지 수주 물량들이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지금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내년이 제일 중요한 상황. 이제 이번 콩콜에서 얘기해왔던 거는 지금 엘리바마나 이제 울산 쪽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증설 효과에 대한 이제 밸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략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에 대한 전력에 대한 그게 대한 구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울산과 엘리바마에 대한 가동률에 따라서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물론 내년쯤에는 또다시 이제 30년 구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P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건 고객사의 영향이 좀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리고 Q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공장이 가동이 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에 대한 우려는 특히 수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수주는 어느 정도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실적과 어느 정도 수주가 좀 동반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변압기 쪽은 충분히 수요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측면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실적 나쁘지 않았다, 잘 네. 나왔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라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다음번에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의견 받았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새내기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밀인데요. 오늘 드디어 그 하락의 고리를 끊어내나 했어요. 장 초반인가 장 중에 한 15%의 급등 보여주다가 다시 또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윗꼬리만 길게 달려있거든요. 우주항공 테마 안에서 루미르 상장 첫날만 반짝하고 그 이후로 계속 내리고 네. 있는데 시장이 불안해서 더 이상 그 새내기주 효과도 단기 트레이딩 효과도 못 보고 있는 건지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들이 대부분 좀 좋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루미르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초고해상도 SR 관련 계측, 이제 관측 시장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 이제 회사이긴 한데 물론 이것도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죠. 아직까지는 우주 항공 관련해서 최근에 뭐 누리호 1호 시리즈부터 5호 시리즈까지 그동안 다 항상 장비를 사용을 해왔었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매출은 당분간에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주 항공에 대한 이제 향후에 대한 기술 모멘텀이나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반등은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이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당분간은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매출이나 이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반등보다는 루미르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뭐 계약이든 맞아요. 아니면 수주든 실적이든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어려워 보인다. 스톱입니까? 네, 스톱입니다. 네, 루미르도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도 한번 만나보시죠. 현재까지는 고가 조금 더 많은데요. 고려연, 젠백스, 네이처셀, 한일단조, 루미르 스톱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그 의견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려연 좀 많이 다뤄보긴 했는데 네. 여기서 스톱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많이 올라서예요? 어떤 종목을 말씀하세요? 고려요. 고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오늘 그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이제 빠졌던 맞아요. 걸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영풍정밀 쪽도 이제 영풍 관련해서 손 ABK로 뗀다고. 영풍 손 뗐잖아요. 네. 그만큼 물론 어제도 사실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중 상한가를 만든 그런 개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영풍정밀을 이제 손을 뗀다라는 거는 그만큼 애초에 공개 매수했을 때 거의 천주도 못한
이제 공개 매수가 이제 사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기서 많은 올라간 가격에서 더 이상 장내 매수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에 아마 MBK 쪽에서도 일단 이사회 관련해서 이제 임시 주총을 좀 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MBK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지분만으로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최은봉 회장 쪽에서도 장내 매수로 좀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당연히 MBK나 베인캐피탈 전 세계적인 엘리트만 다 모인 곳인데 여기 큰 가격에서 따라잡을까는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빠질 때를 좀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한 스톱 의견이고요. 마지막 베스트 종목은 무엇으로 선정해 볼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확실히 이번에 실적이 그렇죠. 나이스 타이밍에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네, 결국 삼성전자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지만은 네.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독보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게 어제 콩콜에서 조금 큰 해답이 나왔던 것 같고 디램 매출이 안 좋았습니다. 낸드 매출 안 좋았습니다. PC, 모바일, 서버 다 안 좋았지만 결국에는 HBM이었습니다. HBM이 디램 매출의 30%였는데 4분기 때는 40%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더 넘을 수가 있죠. 이유가 HBM3E 12단 반도체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또 우리 시장에서는 와 확실히 HBM 쪽이 마진이 정말로 크구나.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 가격 협상력에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적인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이 결국에는 20만 원을 돌파를 했고 결국 25만 원도 좀 머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당분간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반등에 대한 그 보유자들은 충분히 즐겨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전고점 트라이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하게 될 거는 아마존, 메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년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HBM 공급 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내년 가이던스가 다시 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실망시킬지는 봐야 된다라는 의견. SK하이닉스 베스트 종목으로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